중앙정부 재정 구조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저희 체육기금은 특정 사업 수용을 위해서 그 집행되는 사업성 기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체육기금에 대해서 제가 영역들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료로 좀 대체해드리겠고요. 저희가 71년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됐고 결국 체육진흥을 위한 재반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산업 쪽에도 되고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보시면 그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가 쓰는 부분이 그 추가가 돼서 그 체육진흥기금을 엄밀히 보자면 국민체육진흥계정과 그 사가비 계정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전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당연히 이제 정부 부처의 문체부가 총괄을 하시고 저희 체육진흥계정의 관리 기관은 저희 체육진흥공단이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체육기금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들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초록색으로 되는 것들이 그 체육기금 초기 시절부터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즉 기금 운영에 대한 그런 수익과 체육복권을 하다가 그 다음에 체육복권 아시는 것처럼 로또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하는 복권기금 쪽에서 저희가 매년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배분받고 있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색되어 있는 그 부가금,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은 2019년에 그 위헌판결로 징수가 중단이 된 상황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일부 광고 수입이 있었습니다. 5개 광고 등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적으로 보시면 이제 초록색 부분에 이어서 저희 경영경정투표권, 즉 3대 기금 조성 사업에 지금 체육기금 조성 기업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특히 그 투표권 사업, 즉 토토 사업이 지금 그 압도적으로 많은 수익을 좀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중앙정부 체육유산과 체육기금 내용은 앞서 김기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체육기금 사업비가 사실상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대부분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기금 사업비는 체육기금 전체 지출 구조 중에서 5개 프로그램, 즉 생활, 전문, 산업, 국제, 장애인 체육 5개 부분의 사업비 예산을 말씀드리고, 그 체육기금의 운영을 소요되는 기금 운영비나 타기금 전출, 공자금 예탁, 여유자금 운영 등은 포함되지 않은 비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기금의 여유재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유재원은 그 여유자금 운영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체육기금이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사업인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엄밀히 보면 우리 기금 사업비가 논리를 얻으면 쓸 수 있는 돈이 타기금 전출, 공자금 예탁 등도 해당되는 거라서 일단 해봤고, 보시는 것처럼 약 1조 가량의 돈이 지금 계속 여유재원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기금 전출 말씀으로 나왔는데요. 참고로 최근에 계속 문화예술 진행기금에 매년 1,000원씩 나가고, 관광기금에는 2020년, 21년 2년간 각 400억 원 나가고 작년 나가지 않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국가의 입장을 확고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 해당 기금의 목적 수행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유재원의 전출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기획재정부는 체육기금이 여유자금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꼭 체육진흥에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그 기금의 현황과 편성 그리고 심의 과정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그에 맞는 투명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를 오늘 토론을 하시는 시간이 되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본론입니다. 저희 결국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그 전에 각종 수치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체육기금의 현황 이해 차원에서 좀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기금의 최근 예산을 보시면 수익 부분에서 이제 빨간색 부분, 법인에게 전입금이 제일 많은데요. 지금 경륜경정과 토토가 있는데 그 경륜경정이 왜 돈이 없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2020년, 21년 2년간 코로나 유행기에 그 누적 손실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있고 2024년 수입에는 정상적으로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토사업의 전입금은 보시면 그
경영경영 토토 중에서는 가장 코로나 유행을 먼저 극복했다는 점인데 어떤 점이냐면 경영경정은 2020년, 21년 상당 기간 동안에 그 객장에 고객이 와서 베팅을 할 수만 있었기 때문에 아예 고객을 입장을 못 받고 경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법개정을 해서 온라인 발매를 도입한 점이 있는데요. 반면 토토 같은 경우는 2020년 초에 잠시 셧다운 됐다가 그 유럽 등에서 먼저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경기를 재개를 했습니다. 즉 판매하던 경기가 생기면서 다시 그 투표권 수익을 조성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금이 늘어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3년에 전입금이 많이 뛰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왔다는 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 이자 수입 등은 이제 좀 일반적 수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파란색, 녹색 부분 기금 정산 수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23년에 이 사유는 코로나 유행기에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집합 금지 때문에 그 때문에 그 교분됐다가 나중에 기금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 사업 돈이 꽤 된다. 그래서 많이는 일시적 현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 용자금 회수가 근에 늘고 있는 점도 코로나 시기에 추경 등을 통해서 융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늘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출 부분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비, 오늘 관심 많으신 기금 사업비인데 지금 말씀드린 한마디로 기금 사업비는 21년도, 20년도 많이 늘었었는데 그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23년도는 그래서 21, 22 대비 줄었습니다. 하지만 20년도와 비교해 보시면 역시 적지 않게 늘었다. 즉 기금 사업비는 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1, 22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많이 는 것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스포츠 육성에서 좀 특성이 있는 것이 3년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스포츠산 융자액 때문입니다. 융자액이 이제 추경으로 많이 좀 이제 정말 살기 위해서 많이 늘었다가 기획재정부가 2차 보전이라는 원금이 아닌 이자를 입출하는 방식을 도입을 이제 하면서 저희 실제적으로는 2,321억 원 정도의 용자액권을 볼 수 있는 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줄어 보이지만 이렇게 준 것은 또 아닌 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유자금 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이제 예산액 기준인데 각각 정부와 국회가 수입과 지출을 시비한 다음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마지막에 여유자금 운용으로 좀 이제 단순 가감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약간 크게 의미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수입 대비 지출 규모를 볼 수 있는 것이 여유자금 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최초 예산 대비 변경 예산과 실제 실적 내역인데요. 21, 22년 공히 예산액 대비 실적액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주요한 점은 이제 경륜 경정은 전년 결산액이 들어오는 것이고 투표권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상 말씀드리면 전년 결산액을 절반 정도 반입하고 당년도 발생 추정액의 절반 정도 조정한다. 즉 경륜 달리 수익금을 기금에 조기 전입시킨다는 말씀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국회에서 이 많은 액의 금액을 기금에 좀 전입을 빨리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 주셨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단 조성 금액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은 또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비와 기금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금 사업비는 한마디로 매년 편성할 때마다 큰 폭으로 증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보시는 각종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평가단이 대부분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님 그런 분들이라서 정말 아주 경제적인 원리에서 보셔서 이제 이것은 좀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가감 없이 좀 삭제하는 면이 가능한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금 사업비는 항상 이제 보장된 금액이 아니다. 계속 어떤 상황에 따라서 증감의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기금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원칙이 매년 동결 또는 감액이라는 점에 있어서 증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디를 늘려주면 다른 곳을 줄이는 구조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편성심의 대응사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사항이 이겁니다. 그 보조사 면접 평가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초 결과 감축받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것이 편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원 이제 청사 리모델링 비용,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사유가 이 사업이 수년 전에 그 과학원 청사가 이전에 예정돼 있고 심지어 기금에서 그 청사의 그 리모델링 설계비까지 반영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전비도 받겠지 싶었는데 기재부가 못해준다고 나와서 저희도 좀 매우 당황스러웠던, 그래서 그것을 극복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보기 당연한 비용인데 다시 원점 재검토를 하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올림픽 행사 리모델링인데요. 아까 보시는 그 체육기금의 여유 재원이 1조가 넘는데 저 올림픽 공원에 있는 올림픽 유산인 헬스장이 유일하게 공사를 못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이것을 못해주겠다는 것이 그 기재부의 방침이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극복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보시기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지 않을까 싶은 것들 상당수를 당연치 않게 보는 게 기재부와 국회의 심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표는 이제 주로 자료로 대체를 한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내역이 세부적으로 좀 이제 그 안내 차원에서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드리고 그냥 아주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수입 내 보시면 이제 보셨던 그 공단 법인의 전입금과 이제 이자 수입, 그다음에 기금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의 운영 수입. 참고로 기금 시설이라 하면 그 없던 시설인데 체육기금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전국 5개소에 있는 에콜리안 대중골프장, 그 다음에 고공올림픽 국내에 있는 올림픽홀, 태권도 공연장 이제 등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 정산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폐지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 수입, 복권기금 전입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복권기금 전입금은 어쨌든 저희가 체육복권 했기 때문에 현재 복권기금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그 법정 배분을 보장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 회수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내역을 좀 보시면 일단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그 육성 프로그램 아래에 이제 보시면 노란색이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아래 초록색이 반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흰색 부분이 세부 사업이라는 칭하고요. 세부 사업 아래에 이제 내역 사업이라고 해서 세부 사업보다 더 하단에 있는 사업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명칭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육성에는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지원, 학교체육 육성 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알고 계시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이 사업 안에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체 육성 같은 경우는 역시 대안체육 운영 지원 등 같은 전문체 육성 내역 단위 사업, 그리고 전문체 육성 기반 구축, 체육인 복지 사업 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육성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 나누신 R&D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조성 기반 시설 지원을 해서 체육 기금 조성하기 위한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이제 금융 지원과 활성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 산업 쪽에서 이제 기업들이나 인력 양성이나 지역 스포츠 사업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 세부 사업에 들어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스포츠 역량 강화와 장애인 체육 육성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육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의 관계를 하나 참고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체육기금과 체육공단 법인 회계에는 매우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체육기금 수입의 상당액이 체육공단이 체육기금 조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릉 투표권 사업의 체육기금 배분액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수입 바탕으로 그 외 기타 수입 등이 있고요. 그래서 지출에서는 저희가 아까 보신 기금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 금액을 체육공단의 본부의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전해 쓰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체육공단이 그 정말 주요 수입원인 경영 투표권, 즉 돈을 많이 버는 사업들을 다 별도 특별하게 운영을 하고 본부의 수익금이 거의 좀 관계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체육기금의 기재부 등이 그걸 인정을 해서 이제 보전해주는 사례 되겠습니다.
예, 결국 오늘은 이 페이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려 1조 내외의 그 여유자금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못 늘릴까인데요. 이제 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그 단계 사전 대응과 문체부 심의 단계, 두 번째가 기획재정부 심의, 세 번째가 국회 심의 되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가운데 있는 기획재정부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기재부 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기재부가 가장 큰 그 틀에 윤곽을 다 잡고 국회에서 들어가는 것은 기재부에서 미처 못 들어간 것들을 이제 좀 넣고자 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대규모 사업들을 국회에서 넣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로 먼저 사정 대응과 문체부 심의 단계인데요. 그 기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평가에서 일단 감액 의견이 안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히려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사업 계획은 좋게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게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은 다만 자료가 매우 양질의 구체적이고 책임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까지가 저희가 문체부가 지원하시는 그 부처안을 편성을 해서 5월 말까지 기재부에 넘기고 기재부가 6, 7, 8월에 심의를 해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이제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말해주냐면 5월 달 말까지가 문체부 심의인데 5월 초나 중순에서야 이제 사업 계획이 나오고 사업 계획도 뭐 한 장, 두 장 정도 나오고 도저히 기재부에서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빈약한 내용을 이거 한번 넣어주세요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자료는 거의 8, 90% 이상은 이제 반영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4월 달까지 그 사업 계획이 매우 잘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문체부 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밀어주기로 말씀이 돼야 됩니다. 즉 어떤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열심히 만들어서 문체부를 획득해야지 했는데 그 자료가 올 초에 나왔다.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문체부에서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지금 이런 걸 한 넣어보고 싶은데 한 장짜리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세야 되는 기관에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내용 숙지가 없으시다, 협의가 없었다. 그런 것들도 역시 반영이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반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이제 업체와 그리고 역시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이제 혼연일체로 뜻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우수한 사업계획과 문체부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기재부 심의에서는 한마디로 설명 필요 없이 자료만으로도 설명만으로도 설득 가능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이 사유가 왜 그러냐면 심의체계가 그 집단 심의제입니다. 그 심의하시는 분들이 예산실장에 들어가시고 예산실에 여러 국장단 들어가시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여러 정부 부처의 각종 예산들을 모두 다루시는 각 국장들이 다 모이십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예산실장이 모이시고 이분들은 바쁘신 분들이고 그 우리 체육 예산대에서 이해도가 높은 분은 저희 담당 국장밖에 안 계시겠죠. 그 여러 국장들한테 이 사업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통과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그 타이트한 짧은 시간 내에 오키를 해야 됩니다. 즉 이분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 수많은 자료를 넣기 때문에 아주 고급적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장에 두 장 요약 자료만으로 설명이 되고 그 자료가 좋으면 그 외에 좀 백업 자료는 이제 필요하면 첨부를 하고 그런 구조가 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언론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반영이 안 됐다. 정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반영 안 했을까? 그런 말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심의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논리성이 없는 사료를 내밀고 제발 해주세요 해봤자 호소할 시간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매우 체계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 예산 업무를 해보니까 담당 사무관이 한마디로 잘 준비가 안 된 자료는 아예 심의에 올리지 않습니다. 심의는 4단계인데 4단계 거쳐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일단 다 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예 자료가 미흡하면 이 국장단 심의에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국회 심의에서도 이제 단계가 이제 저희 체육기금은 문체위 심의, 그 다음에 예결 심의 2단계가 있는데 일단 문체위 의원 조사관 쪽에서도 이제 반대 없어야 되고 그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께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간사나 뭐 위원장 좀 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아시겠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아주 수많은 쪽지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언론실에서는 좀 민원 등을 고려해서 다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많은 정리를 한 다음에 문체부에 보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더 달라고 하는데 부처의 여기는 무엇인가 하는데 일단 문체부 재정실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 보시고 수용 불가 하시는데 일단 거기서 수용 불가 지키게 되면 그거 쉽지 않다. 그것을 넘으려면 정말 흔히 말해서 정말 영향력이 매우 큰 분이 정말 그래도 이건 해줘라고 정말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모르겠는데 왜냐면 문체부가 수용 불가 해버리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넘으면 그건 예결심인데 여기도 아주 많은 것이 올라오는데 기재부가 수용 불가를 해버리면 정말 그 극한의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체부와 기재부한테 정말 깊은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그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재부의 사무관이라는 존재와 국장관 존재는 자르기만 하는 존재인가 보시는데 그 기재부의 담당 사무관은 또 자기의 그 니즈가 있습니다. 자기도 좋은 사업 발굴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도 체육기금 설명할 때 정말 아주 좋은 사업, 내용 좋은 사업을 신장 들고 와서 국장단으로 칭찬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의 고민이 여러 번 낸 사업들을 보니까 이걸로 자기는 한도를 못 채우겠다. 즉 우리가 낸 내용 중에서 이런 것도 너무 내용이 부실해서 못 돌리고 자기가 깨지지 않을 사업만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것만 모아보니까 그 자기가 체육기금 내에 잠재적으로 활성된 그 키워를 못 채운단 말입니다. 즉 한마디 사무관이 자기가 혼납 같은 사업은 아예 올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사무관 좋게 보는 사업들은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도에 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지원 금액에 올랐고 지원 금액 기간도 10개월에서 1년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무관 고민 끝에 자기도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면 밀어야 되는데 이런 보편적 복지에 부응하는 강좌 이용권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걸로 자기가 민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또 그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체육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건소와 결합해서 국민체육백에다가 보건소 인력이 근무를 같이 해서 콜라보를 하는 그래서 운동과 건강을 좋아서 좀 나라의 그 정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델이 매우 좋게 봤습니다. 이걸 밀고 싶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몰사 명량평가에서 일단 홀딩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 이 사업은 최근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고 신규 센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다음 평창 위주로 했다면 몇 년간은 이제 더 늘리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해도 좋을지 연구를 좀 더 한 다음에 늘려보세요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감쪽이 나왔는데 그나마 그 담당 부처에서 노력해서 그 정도로 좀 중화시켜서 여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평가에서 그 말 나오니까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있을 때 이거를 더 늘리고 싶은데 그걸 못해주고 나와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심의 단계에서 어떤 점이 있냐면 작년에 정말 밀었는데 안 된 것이 그 대중 골프 확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골프 구민이 일고 하는데 뭐 비싸니까 골프장이 힘들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밀었습니다. 지금 골프 요금을 봐라. 일반 서민들은 골프를 못 친다. 그런데 기재부의 의견은 뭐냐면 왜 국가가 특정 계층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국가 돈을 써야 되느냐 라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걸 못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 프레임을 깨려면 정말 사회의 광범위하게 정말 골프도 정말 대중 스포츠고 외국처럼 웬만하게 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누구나 좀 보편 인식돼서 기재부의 사무관, 심의관들이 그래 골프는 대중 코스지 해줘야지란 말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프레임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점 볼 때 이제 그런 점. 반면에 프레임 형성되는 매우 쉽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셨던 그 체육계 인권 사태 벌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자청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체육계 인권을 위해서 관련 예산 늘렸습니다. 하면서 체육계 인권 관련된 이제 기관들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난리나니까 역시 기재부나 국회를 밟고 나서서 코로나 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스포츠 산업 인자도 늘리고 체육 쿠폰도 업도를 만들고 저희 어쨌든 문체부공단은 약간 이제 외주가 있는데 그들 먼저 기재부 등에서 몇백억 몇천억 늘리라고 14번 정도로 늘려줍니다. 지금 보시면 체육기금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사업비를 못 내려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정부와 국회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학계에 계신 분들께서는
사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 정책 자료를 생성하고 제공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우리 체육계 연구 자료가 얼마나 영향이 있을 수 있게 쓰이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토토 사업의 위탁 운영 체계를 이제 민간에서 공단 차에서 맡기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과 즉 수거 상황들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도 교수님, 강조 교수님 지도를 받아가지고 학회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민간 기업보다는 공단이나 공단 차에서 해야 된다는 걸 냈는데 문체부의 전문위원께서 학회제 내용의 상당수를 거의 대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전문위원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학회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분도 그걸 인용했고 그리고 국회 토론 과정에서 역시 학회지와 국회 전문위원의 백업에 있는 논리를 했으니까 이해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계신 학계에서 그런 자료를 많이 생산해 주시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없이 담당 부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하면 안 해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로 기재부에서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민 팀장님이